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오늘은 저번 공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제가 해당 영상에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을 추가로 촬영해서 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루 과목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라임 경찰학원에서의 주간 계획표에서 제가 어떻게 하루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앞에 보이시는 이 주간 계획표는 이 프라임 독서실, 관련 독서실에서 작성했던 주간 계획표이고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이었지만 갈수록 이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내가 어느 진도까지 나갔는지 그 성취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앙계획표에서 이제 일일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월화수목금 하루마다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웠는지 하루 과목 배분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공부 시간이 오전 1, 2, 3교시, 점심 먹고 4, 5교시, 그리고 저녁 6, 7교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기 쉽게 오전 3교시는 형법, 그 다음에 오후 2교시는 헌법, 그 다음에 저녁 2교시는 경찰학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형사법이 가장 취약 과목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오전 시간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오전 시간을 형사법으로 세팅을 해두었고 그 다음 집중이 잘 되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인 이 시간을 헌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인 경찰학은 조금 덜 비중을 두어서 이때 남은 시간 동안 경찰학을 하거나 운동을 가게 되는 날에는 이제 이렇게 이 한 교시만 경찰학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취약 과목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시간이고 1시간에다가 여기 100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형법은 하루 이제 5시간을 준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100분 100분 해서 예를 들어 뭐 2시간 쳤을 때 헌법은 약 4시간 그리고 경찰학은 이 두 교시를 다 공부를 했을 때는 이제 4시간이 되지만 운동을 가서 한 교시밖에 못했을 때는 뭐 한 2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저는 과목에 따라서 그 공부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요일별로 그 시간표를 쓰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었던 기출문제집 회독을 어떻게 이제 하루마다 계획을 썼는지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침에 보통 1, 2, 3교시가 있었고 점심 먹고 4, 5교시 그 다음에 저녁에 6, 7교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오전에 내가 형사법을 한다고 쳤을 때 저는 이제 형사법을 그 한 권을 이제 4등분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하루에 4분의 1씩 이 5시간 동안 푸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5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은 일단 세워놓되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나 그 부족한 남은 시간이나 이제 내가 더 필요한 시간은 뭐
뭐 4교시 앞부분만 조금 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정말 월요일 1교시 4분의 1 등분을 했다 쳤을 때 형법, 이제 형법 총론 4분의 1 이렇게 쓰고, 다음 날에는 형법 총론 4분의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형법 총론 4분의 3,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형법 총론 4분의 4.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직각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서 글씨가 이쁘지 못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4분의 1씩 월, 화, 수, 목, 금, 수, 목까지 하게 되면 4일 만에 1회독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회독이 끝났으니 다시 2회독을 시작을 해야겠죠? 1회독 끝. 그럼 금요일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형법 총론 4분의 1 여기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총론만 하다가 강론이나 형소법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총론 대신에 뭐 강론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론 1회독이 끝나면 강론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금요일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똑같이 형법 강론 4분의 1, 4분의 2를 여기다 쓸 거고, 형법 강론 4분의 3, 형법 강론 이제 4분의 4 해서 여기서 또 회독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등분을 나눠서 하루마다 4분의 1씩 똑같은 분량을 정해서 회독을 차근차근 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4, 5교시에는 제가 무슨 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헌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른 색깔로 해서 이 2교시에는 내가 헌법을 했는데, 저는 헌법 같은 경우에는 책이 두꺼워서 6분의 1, 6등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헌법 6분의 1, 헌법 6분의 2, 수요일에는 헌법 6분의 3, 목요일에는 헌법 6분의 4, 금요일에는 헌법 6분의 5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있다 쳐. 그러면 헌법 6분의 6 해서 이때 이제 총 6일이 걸려서 1회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돌아갔을 때 그럼 또 똑같이 시작. 헌법 6분의 1, 헌법 6분의 2, 헌법 6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독을 돌려 나가는 겁니다. 이건 조금 지울게요. 그 다음 또 똑같이 경찰학까지 다 써볼게요. 6, 7교시는 저는 월, 수, 금은 운동을 갔기 때문에 7교시는 운동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가는 날에는 운동 이렇게 써놓고, 그럼 나머지 남은 교시들이 있는데 써보면, 저는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총론과 강론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총론도 한 3분의 1 등분으로 나눴었던 것 같고, 네, 강론도 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등분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3등분을 했다 쳤을 때 경찰학 총론 3분의 1, 경찰학 총론 3분의 2, 그 다음에 수요일에 경찰학 총론 3분의 3. 그럼 여기서 3일 만에 이제 1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여러분들의 기출문제집 그 페이지 수,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주어진 시간에 몇 페이지를 풀 수 있는지를 가늠하셔서 이 등분수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5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5일에 한 회독을 돌리실 수도 있고, 제가 회독수가 많았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보통 4일에 한 번 이게 회독이 끝나거나 6일에 한 번 끝나거나 해서, 그래서 회독수가 빨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 3분의 3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경찰학 강론 3분의 1, 경찰학 강론 3분의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 나가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도 이제 내가 경찰학 강론 다 끝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경찰학 총론 3분의 1, 경찰학 총론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려가고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뭐 월화수목금 일주일을 형법을 통째로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경찰학을 통째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에서는 헌법을 통째로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형사법을 넘어갔을 때 이미 2주간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2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일주일씩 돌아가는 거는 휘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루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에 무조건 3과목을 돌리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써보면서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아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실천을 하시면 하루하루마다 그 빼곡한 스터디 플래너를 다 일일이 작성할 필요도 없고 주간 계획표와 하루 계획표를 한 번에 세움으로써 계획표 작성하는 시간도 줄일 뿐더러 내가 이 전체적인 한 주 동안 전체적인 이제 진도가 나가는 예를 들면 뭐 회독이 얼마나 끝났는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한눈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6월에 작성했던 그건데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 2, 3교시는 제가 형수법을 했었네요. 형수법에서 이제 4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회독이 한 번 끝났고 오후에도 역시 헌법 이제 6분의 5 이날은 이제 6분의 5를 할 차례였네요. 그럼 그 다음 날에 헌법 6분의 6 해서 회독이 한 번 끝났네.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역시나 그 경찰학 총론 4분의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경찰학 총론 4분의 3 경찰학 총론 4분의 4 이런 식으로 딱딱 하루에 내가 얼마나 풀지 이제 분량이 가늠이 오실 텐데 이런 식으로 분량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더 보여드리면 이제 그 다음날 총론이 끝났으니 강론으로 들어갈 차례. 강론도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강론 같은 경우는 사실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 만에 회독을 끝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회독수가 이렇게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좀 더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은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OX도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OX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4교시에 내가 헌법 6분의 1을 다 풀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4교시에 헌법 6분의 1을 풀었어요. 5교시에는 이제 헌법 OX도 저는 이게 분량을 나눠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OX 자료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료마다 숫자를 붙여서, 오늘은 OX 1번, 2번 자료, 내일은 헌법 OX 3번, 4번 자료, 이런 식으로. 그 회독이 또 끝났죠. 4개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또 헌법 OX 1번, 2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바로 이 1교시인데요. 저는 이 1교시가 1교시에는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학 백지 노트를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프라임 관리형 독서실에서 나눠주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찰학 퀴즈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백지를 이제 매번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퀴즈라고 쓰고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그냥 Q로 쓰고 말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침마다 제가 보시면 이 아침 1교시마다 제가 Q 보시면 아침마다 백지 복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은
경찰학 백지노트나 하품 모의고사로 시작해서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남은 시간에 형법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회독을 계속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정말 시험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제 시간표를 좀 낱낱이 그냥 정말 날것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8월 3일 그 거의 저희가 시험이 8월 19일이었으니까 예, 8월 3일 8월부터는 저는 좀 더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자세한 그러니까 시간별로 1시간 단위로 저는 써놨거든요. 시간 1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계획을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좀 한번 지워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빨간색 선들은 이제 제가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X 표된 부분은 그날 이제 계획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시면 이게 아침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루는 이제 백지노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백지노트가 저는 형사법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경찰학이 위주였지만 형사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보니까 제가 퀴즈를 그 형법하고 이제 경찰학도 같이 백지를 했다. 이게 백지로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동영 시즌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동영하니까 여러분들께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퀴즈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백지노트로 시작을 해서 2교시 때 기출을 예를 들어서 풀었다 쳤을 때 그 다음에 남은 3교시에서는 이제 형법, 동영 몇 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영이 8회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법, 동영 그 1회, 2회를 풀고 형법, 동영 3회, 4회 그 다음에 형법, 동영 5회, 6회 형법, 동영 7회, 8회 이런 식으로 하루마다 내가 동영을 몇 회를 풀 건지 몇 회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써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가면 좀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원래는 이것들 없이 이제 하루 종일 기출만 풀다가 갑자기 동일한 시간에 동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쯤 그러니까 동영 시즌이 됐을 때쯤은 이미 기출을 수없이 돌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모르는 선지만 골라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돌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표시된 지문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후다닥 끝내고 이 동영들 역시도 처음 풀 때는 물론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동영조차 이제 모르는 선지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동영 1회 해서 40문제 중에 모르는 선지 해봤자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버거워 보이는 계획이지만 역시나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그동안 기출하면서 많은 선지들을 소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표시된 지문들만 선별해서 그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동영 시즌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출만 푸시는 시즌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제 동영 시즌이다 하면은 같이 이렇게 동영과 같이 계획을 하루에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8월 4일에 맨 처음 하루의 시작을 백지노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동영을 하루에 4개를 한꺼번에 봤었네요. 그래서 이제 형법 동영 1, 2, 3, 4 그러니까 이 똑같이 써 있는 거가 이제 2시간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헌법 동영 1, 2, 3, 4를 이 2시간 안에 끝내고
최판도 빠질 수 없죠. 최판도 이제 23년 차, 22년 차, 22년도 거 최판을 보고 이때는 이제 계획이 조금 바꾸어서가 경찰학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경찰학을 먼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는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남은 시간에 경찰학, 동영, 이게 보통 회차로 많이 써져 있는 거는 동영이거든요. 8회부터 14회차까지 그 선지들 보고 이 오후 시간대도 쫙 경찰학 8회부터 14회까지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횟수가 많으니까 그 동영 회차가 많으니까 이제 시간을 걸려서 하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헌법 OX 복습을 해서 1번, 3번 자료 그다음에 이제 테마 특강 자료가 또 있거든요. 테마 자료.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헌법 OX를 풀고 이거는 헌법 원옥쌤 동영 5회부터 8회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겉대로 이때 뭐 형법 순서는 바뀌었지만 경찰학, 헌법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과목씩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시험 직전주죠. 이제 8월 7일부터 시작한 한 주였고 그 다음에 이거가 정말로 이제 우리 시험이 이제 토요일 19일 시험 정말 직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위에 있는 거 보시죠? 위에 내가 정말 해야 될 것들만 써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겠다. 어느 만큼의 분량대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겠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형사법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도 특히 저는 재산죄가 약했기 때문에 이 기본서라고 써져 있는 것도 사실 기본서 전체를 회독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기죄, 뭐 횡령죄, 배임죄 그 파트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찍는 느낌으로다가 막 정독해서 파고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찍어가면서 보는 거 이게 좀 필요했나 봐요. 그다음에 기본서 보고 기출, 총각, 형소 당연히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동영 같은 것도 김대한 쌤 1회부터 8회까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임종희 쌤 1회부터 4회까지 이게 내가 돌려야 할 거 써놨고 경찰학도 백지 좀 더 확실히 외우고자 했던 거. 왜냐면 끝에 가면 사실 백지 반복이 되게 늘어질 수도 있고 분량이 많으니까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까먹는 게 생기더라고요. 백지 중에서도.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해가자. 그래서 백지, 동영, 그다음에 숫자 특강 자료, 그다음에 개정사항 등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범죄 피해자 그거나 이제 스토킹법 이런 저희가 개정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거고 헌법도 이제 기출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포스트잇 표시해놨던 거 인덱스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놨던 거 보자 이 소리고 동영도 원옥쌤 1회부터 8회까지 국영쌤 1회부터 5회도까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헌법 OX 또 자료가 이제 1번, 2번, 3번 자료가 있었고 테마 특강 자료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한눈에 파악을 한 뒤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또 똑같은 말이에요. 형사법, 경찰학, 헌법 전 하루에 3과목 무조건 다 했고요. 형법, 경찰학, 헌법 이런 식으로 아예 과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시험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 그리고 그 전날 이틀 정도는 정말 딱 총정리 느낌으로 갔고 이 전까지는 이제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회독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파이널 자료들만 그러니까 정말 선지 중에서 추리고 추린 애들만 본 거고 이때까지는 이제 내가 동영 이제까지 회독했던 거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문서, 사횡배, 작물,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누범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만 이렇게 써놔서 얘들만 확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제 화면을 멈춰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많았던 거는 바로 경찰학 백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 노트를 도대체 어떻게 요약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백지 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백지 노트 같은 경우는 그 굿노트에 있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스터디 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스터디 세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제목 입력하시고 생성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입력하세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 보통 그 해당 주제를 쓰고 이 밑에다가는 얘를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탭해서 제가 뭐라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여기가 제목이고 그에 따른 내용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딱 보여드리면 이제 가장 이게 잘 대표적인 정리 방법이라서 갖고 왔는데 여기 위에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징계에 관한 과정이거든요. 징계를 요구하고 의결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불복하고 재징계하는 과정. 그래서 요구, 의결, 집행, 이제 구제, 재징계 이런 식으로 과정을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밑에 거기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이 기본서에는 줄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과정이나 숫자 이런 것들은 줄글로 이제 통째로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나 이런 숫자, 도표 이런 것들을 도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간략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찰 징계 과정에서 징계 요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 임용권자가 그 사람에 대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게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소속 직원이다. 내 소속 직원이면 지체 없이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징계를 내가 요구를 하려는 사람이 내 소속 직원이 아니다. 다른 기관 소속 사람이다 하면은 30일 이내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써놓은 것은 이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 해서 성과 관련된 범죄라면 10년, 뇌물수수, 횡령배임은 5년, 그 밖의 범죄는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딱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의결 과정 넘어가면 의결은 30일 이내에 하는데 30일 연장 가능하고 이제 5일, 그러니까 통지서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 게 5일까지는 이제 도달을 해야 되고 안 오면 이제 10일 그러니까 소재 불분명했을 때는 10일 이내 이제 관부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 중심으로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V 표시 이런 게 보시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따로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저 혼자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두문자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출석 통지서를 5일 안에 보내야 되느니 뭐 7일에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쪽 공청회나 이런 데 가면은 공청회 출석 며칠 전까지 이제 하라고 통지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것들이 많은데 게다가 숫자까지 달라.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예를 들어서 331 오징어 15가 이 두 개를 합친 건데 332 의결이 30일에 해야 된다 해서 3 연장 30 하고 그러니까 5는 사실 의미가 없고 이게 징계
징계에 관련돼서. 사실 두 문자를 만들어도 이게 어떠한 내용에 관한 두 문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삼삼한 오징어를 15 해서 15. 그래서 관복해제, 출석 도달 이런 식으로 삼삼한 오징어 15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저만의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징계 집행하는 거는 의결 시에는 지체 없이 뭐 의결 요구자한테 정본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경범죄, 그러니까 경징계, 중징계에 따라서 그 일자가 다르고, 뭐 사본을 전달해야 되는지 정본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헷갈릴 만한 것들은 이렇게 크게 써서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이게 줄글을 도대체 어떻게 옮겨와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줄글을 옮겨온다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행정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숫자 모음이라고 적어놨지만 결론적으로 제재처분, 인허가의제, 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제재처분은 이제 5일 내에 뭐 취소 철회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중심으로 써놓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구절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조문에 이제 줄글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간략하게 쓸 수도 있지만 줄글로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유리하게 바뀐, 유리한 새로운 증거, 민소법 재신사에 준하는 사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구절을 조금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글의 성격을 살려서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키워드도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너무 요약된 키워드보다도 이런 식으로 뭐 시기를 나눠서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그 대비되는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비되는 비교해야 되는 개념들이 경찰학에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표를 많이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형식적인 경찰, 실질적인 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 실질적 경찰 종류 이런 것도 표로 많이 정리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행동강령 부정청탁법처럼 이제 저는 그 둘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면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색깔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인 표현들을 나타냈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빨간색, 할 수 있다는 파란색, 그리고 긍정, 부정, 긍정은 파란색, 부정은 빨간색,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유죄, 무죄가 나왔을 때 뭐 유죄는 빨간색, 무죄는 파란색 그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도 보이시고 삼각형도 보이실 텐데, 그것들이 다 이제 하여야 한다라는 뜻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게 다 검정색이면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색깔들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도, 그러니까 사실 어렴풋이는 아니고 다 외워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외울 때 이런 식으로 그 색깔로서 그걸 외우면은 굳이 내가 막 이게 할 수 있단지 하여야 한단지 이것까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 색깔만 외워도 자동으로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할 수 있다 부분이구나, 이거 하여야 된다 부분이구나, 하여야 된다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시간이 되게 단축되거든요. 외워야 할 것들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색깔과 도형을 활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꼼꼼히 외우지 않고 넘어갈 법한 것들도 일일이 다 써서 외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국제법이나 경제법에 나오는 경찰의 임무, 이게 사실 되게 빽빽한 건데도 저는 이제 최대한 그 문구들을 살려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생신제 보호, 그래서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경호 또는 이제 대간첩 대테러.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희 개정된 거잖아요. 그 정보 수집하고 배우고 그 뭐 치안 정보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네, 싹 다 정리해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든 두 문자를 스스로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하게 외우고 귀찮은 것들도 다 외웠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보통 질서 유지를 위해 방지라고 써놓고 되게 그럴싸하게 낚이거든요. 이게 진짜 경찰학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고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확실하게 외워버리면 이거에 흔들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우고 이런 뭐 짜잘짜잘한 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외워서 손해볼 건 없다. 그러니까 물론 막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필수적인 거지만 일일이 외우기는 귀찮았던 것들도 한번 외워보시라. 정말 생각보다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절대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이 흔들리지 않은 게 시험 당일에 가서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1초 만에 답을 찍고 넘어갔을 때 이것들이 두세 문제만 내가 바로바로 찍고 넘어간다 하면 이 시간이 더 쌓여서 뒤에 내가 더 모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내용이 많아서 외우기가 귀찮은 것 같고 이거 하나하나 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외워야 되나 싶은 것들도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것도 다 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숫자 위주로 외워야 되는 것들도 숫자로 외우고, 저는 이거 너무 안 외워져서, 그러니까 신규, 교육기관에 입교했을 때, 강사는 40시간 들어야 되고, 이것도 아예 이런 식으로 외워버렸습니다. 너무 안 외워져서. 신규 장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들도 보시면은 너무 안 외워지고 헷갈리다 보니까 사실 막 이 해당 판례가 신뢰의 원칙인지 생명의 원칙인지 둘 다 이게 피의자 죽인 거는 똑같은데 어떤 거는 신뢰고 어떤 거는 생명이래.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앞 글자를 따서 두 문자를 주로 만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타기를 하면은 진짜 지겨워서 신물이 난다 이런 식으로 신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접근 같은 거고도 이제 편들기가 저는 너무 헷갈렸거든요. 이 편들기가 접근인지 신뢰인지, 그러니까 누구를 편들면 막 신뢰를 깨는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앞 글자를 짜서 편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사사로운 감정, 경험,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외운 거의 예시인데, 해서 이제 이사 경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경찰학 백지도 있었지만 저는 헌법과 형사법 백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헌법 전문도 저는 싹 다 외웠어요. 앞에 두 문자를 따가지고 제가 스스로, 사실 이 헌법 전문 두 문자를 명확하게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결국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국삼임, 사개평통, 민자, 정각, 이제 자책, 항균,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외우기 쉽게 자책, 항균, 4872 막 이런 식으로 82. 이게 사실 외우기가 더 어려워 보여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두 문자를 만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기억에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헌법이었고 지금은 이제 선고유예, 자격정지 이런 식으로 제가 헷갈리는 것들, 아 이거 헌법이군요. 헷갈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봉사자 이제 직업공무원제도 이거 헷갈리는데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놨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이건 헌법이고 이제 형사법도 보여드리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 저는 죄수도 되게 헷갈려서 죄수도 아예 마지막에는 바쁘니까 판례를 아예 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보고 재산권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과실죄다 아니다 업무상 과실죄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뭐 의사가 정맥 주사를 놨을 때는 그 자기가 의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하지만 이제 수혈 같은 경우에는 뭐 과실 책임이 있고 똑같은 산모가 이제 태반 조기 방리인 경우라도 전원이 지체됐을 때는 책임이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산모에 대한 상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해가 아니다. 업무상 과실치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데 이제 결과가 다른 애들 있잖아요. 결과가 다른 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딱 되게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지를 많이 정리를 해놓고 보고 정리하고 했습니다. 이 사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부가 다 되거든요.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헷갈렸던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알게 되고 그럼 더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이것 따로 얘 따로 외우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비교를 해서 차라리 외워두면은 헷갈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자세한 회독 방법, 그러니까 정말 제가 실제로 회독을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회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으로는 알겠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회독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1회독 시작해서 오케이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해 볼까 하고 1번 문제 적절한 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풀 때는 항상 기와펜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이제 기와펜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기와펜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게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독을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회독을 하실 때 문제에 뭔가 정답이 써져 있으면 OX 이런 식으로 정답이 써져 있으면 나는 결국 그 정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정답 다 봐버리니까 내가 OX 판별을 하면서 익혀야 되고 거기서 OX 판별이 틀렸다면 그 해설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 건데 정답을 써놓거나 뭐 밑줄을 그어서 그 틀린 부분을 짚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고 기억을 되살려보고 고민하는 과정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라서 저는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아펜이 안타깝게 나오지 않지만 한번 풀어보자면 적절한 거 오케이 1번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도 형사제재이므로 형사제재 아니죠. 보호관찰이 형사제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X하고 넘어가고 2번 상관 면접 모의 해석에 있어서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에 해당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맞죠? 3번 소급부여 금지의 원칙은 실제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적용되지 않죠. 절차법 안 X.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거 자동으로 보시면 보호관찰 형사제재 X하고 살짝 확인하고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정답 다 보라는
정답을 다른 안 푸는 지문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만 1번에 1번 해설만. 형사제도 X. 아, 오케이. X 오케이. 맞았네. 2번 5 맞았네. 3번 절차법 X. 절차법 X 오케이. 넘어가. 4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에헤, 아니지. 왜냐? 판례의 변경은 소급이 되기 때문에 반하지 않아요. 오케이. X 하니까 X 맞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건 제가 지금 회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걸 처음 푸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봤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뭐 좀 헷갈리는 게 4번이라고 쳐봅시다. 아니 3번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3번으로 해볼게요. 제가 많이 틀렸던 거라.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실제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이거 실제법이랑 절차법 둘 다 적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해설을 보는 거예요. 해설을 보고 샤프로 여러분 샤프로 내가 3번을 몰랐어, 3번에 헷갈렸어 하면 이 3번에다가 이런 식으로 빗금 처리를 해놓는 거야. 빗금을 이렇게 하나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빗금을 치고 이렇게 해설 좀 보고, 소급표 금지는 절차법은 안 되는 거, 절차법에 X 좀 쳐놓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해설에서 좀 해결을 하라는 게 이거예요. 해설을 보면 정답이랑 해설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굳이 기본서로 돌아가서 이거를 찾는 시간 막 들이지 않고도 이것만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는 절차법은 아니구나. 오케이. 근데 보니까 4번도 몰랐죠? 그러니까 4번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합편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 원칙에 반하는 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판례 변경에 따라서 잘 모르겠네 하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이거구나. 판례 변경에 따른 거는 제가 보시면은 소급 이응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소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소급이 된다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거구나. 처벌한다고 해서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케이 하면서 여기다가 선지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1번을 보면은 체크가 하나 있죠. 이제 1회독 때 해놓은 거예요. 1회독 때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다 회독 끝났어요. 오케이, 회독 끝났다 하고 이제 2회독 또 다시 시작해볼까? 다시 1번부터 푸는데 이거 또 모르겠어. 봤던 건데 또 모르겠어. 그럼 또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서, 물론 이거 넘어가라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보면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구나.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급을 해도 이제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읽고 표시를 해둔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둬서 훗날에 이제 내가 이거를 모르고 넘어갔었구나.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틀렸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는 거고. 이렇게 해서 2회독이 끝났어요. 끝까지 다 했어요. 오케이, 2회독 끝. 다시 3회독 시작. 다시. 물론 이때마다 이게 다 이게 날짜 써놓는 거 기억하시고 3회독 이렇게 3회독 쓰고 또 다시 시작. 1번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제 표시가 2개가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근데 1번 이제 봤어. 보호관찰 보호관찰 형사제재가 아니었지. 오케이. 이거 정답 X예요 해서 보니까 정답 S가 맞았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근데 만약에 또 이거 내가 틀렸어. 그럼 틀린 거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표시가 이렇게 아예 없는 거는 제가 매 회독마다 다 맞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없으면 이거 내가 다 맞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체크가 이렇게 2개가 돼 있으면 2회독까지는 내가 몰랐지만 3회독부터는 내가 다 맞췄던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계속 있고 막 틀린 표시도 있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내가 이건 수회독 이게 수회독을 했어도 헷갈리고 모르는 선지구나라는 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 이 기출을 돌릴 때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걸러야 할 지문, 왜냐면 이건 다 언제 봐도 아니까 걸러야 할 지문이 바로 보이고, 아, 이건 내가 좀 더 봐야 되는 지문, 내가 틀렸으니까 좀 더 해설 한 번 더 읽고 색연필을 표시하거나 형광펜을 표시해야 되는 지문들이 이 표시들로 인해서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시를 계속 누적해서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 설명이 조금 정리되지 않고 빨라서 이해를 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조금만 더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당방위 1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같이 문제를 풀게요. 자, 88번 정당방위 성립 옳은 거, 오케이, 옳은 거. 1번 공격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허용된다. 아니죠? 왜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 여기 밑에 내려와서 슬쩍 보고 오케이, X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본다 싶으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른다고 치면 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허용되는 거 아니야? 뭐지? 헷갈려 하면은 이제 1번 선지로 돌아와서 이 비금 표시를 해놓고 몰랐으니까 비금 표시를 해놓고 읽는 거예요. 아, 정당방위는 그 침해자에 대한 반격으로 제한이 돼서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허용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샤프로 저는 처음에는 샤프로 표시하면서, 왜냐면 나중에 내가 가서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는 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으니까 샤프로 제3자는 아니구나, 허용되지 않는구나, 오케이 넘어가고. 이제 2번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요구되는 부당한 경고의 현지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왜냐면 예외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정말 확실한 애들은 그거를 현재성으로 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X 맞았네. 아니면 좀 읽어봐도 되고,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되고. 그래서 2번 해결됐죠? 다시 3번. 긴급 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제가 읽으면서 풀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풀 때는 그냥 O, X 확인하고 이거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풀고 4번도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고 정말 제가 푸는 모습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답 옳지 않은 거 1번. 시청자들이 어쩌고 정답 확인 2번. 정답 맞았으니까 2번. 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정답방위 해당한다. 맞았어. 3번. 그렇지. 3번. 오케이. 아니지. 그렇지. 반항하면서 포기하는 거 어떻게, 이거는 애초에 아니니까. 이래서 틀린 거군. 오케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서. 오케이. 그렇지. 정답방위 해당하지 않지. 맞네. 5 맞네. 정답. 오케이. 넘어가고.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방위 해당한다. 오케이. 체크하고 넘어가고 2번. 정답방위. 그렇지. 맞고 3번. 부드러면 정답방위 아니지. 그치, 아니지 하고 오케이. 맞았고 그러면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오케이. 옳은 거 안다 맞고. 그렇지. 지금 사실 제 눈은 지금 정답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되지. 오케이. 인정될 수 없다. 오케이. 가져주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근데 뭐야 갑자기 뭐야 이런 식으로 틀렸네? 나 이거 온 줄 알았는데 이거 오네? 봤는데 X예요. 에이 하면서 샤프로 틀렸다고 표시를 해주고 해설을 읽고 이거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필기하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기초를 풀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앞으로도 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력 시험이 실외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 만들고 있는 영상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라임 관리형 독서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보려고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있고 체력 시험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이제 제 체력 영상, 체력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영상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